네, 안녕하세요. 김우현입니다. 저는 행동과학에 기반을 두고 심리 지원을 해드리는 행동과학자입니다. 제가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은 어린이집에 심리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. 어린이집은 원장님, 부모님, 우리 아이, 그다음에 선생님까지 해서 이 네 개의 그룹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리 지원이 필요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쪽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열심히 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반에 좀 지연이 있는 것 같아. 자기 나이 또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조금 힘든 아이들, 혹은 ADHD 아동들. ADHD 아동들이 어떤 아동이에요? 그렇죠. 주의력 결핍하고 과잉행동장애, 그다음 뭐 충동성이 좀 강한 아이들이죠. 물론 이게 이래 영유아의 그런 아이들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, 예를 들면은 이 아이들이 7세 8세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은 이미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딸의 차이,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어떤 행동들, 이런 거를 보시고, 요거가 좀 부모님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지?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.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?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, 이 말씀을 하셨다가 아이들이 2명이나 퇴소를 하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이제 이런 제가 전화를 좀 받았었는데,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은 되게 어렵게 또 많이 생각하고 또 관찰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데, 부모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반응은 크게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냐? 한 가지는, 그렇죠, 인정하지 않는 거야. 아니 뭐 우리 애가 어때서, 집에서는 괜찮고, 혹은 뭐 우리 애기 아빠도 늦었다고 좀 하는데 그거 좀 이렇게 선뜻 수용이 안 되는 이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고, 또 하나는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. 그게 뭔지. 예를 들면은 ADHD 그랬을 때 이런 아동들이 어떤 아동들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떤 행동을 보이고, 예를 들면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일단은 이 2가지를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그러면 이 2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심플해지겠죠. 그죠? 어떻게 하면 돼요?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, 그렇죠,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. 관련한 거를 어떤 자료나 뭔가 프린트물이나 뭐 요즘엔 유튜브에도 다니는 영상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, 그런 전문화된 지식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부모님한테 제공해서 부모님이 좀 그런 걸 보시고 그걸 가지고 뭔가 판단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부모님이 계속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한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좀 견학을 시켜드리는 방법도 아이디어 중에는 하나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 속에 있는, 혹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, 부모님이 좀 그걸 보면서 어떤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게 하는 것, 그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는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부모님이냐 그 타입을 나눠서 보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, 해법은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요거까지는 아마 좀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이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한 2가지 정도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이렇게 불신 같은 게 있고, 또 서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의사소통이 조금 잘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내가 선의로 접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해서,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포를 형성하는 겁니다. 서로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. 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기고 있는 거니까
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있고 또 잘 케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일단 부모님한테 또 잘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, 일단 부모님이 또 하시는 말씀들을 기본적으로 상담에서는 공감과 경청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, 먼저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드리고 공감해 드리는 거, 일단 이 작업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.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거, 조금 힘든 거, 케어하는데 어려운 점, 이런 것들이 부모님한테 전달될 수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막고 우리 아이들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는가, 이렇게 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먼저 부모님 마음을 잘 읽어드리는 거예요. 공감하고 경청해드리는 과정이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? 맞아요.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있고 또 잘 관찰하고 있고 열심히 케어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 선생님이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. 진짜 마음. 이 진짜 마음은 정말로 진짜로 통하게 돼 있어요. 진심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. 그래서 먼저 그것이 우리가 이 기초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고, 그것이 되고 난 후에 그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접근해서 조언을 드리고 혹은 도움을 청해 드리고, 또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, 선생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저 같은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.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되게 이 관계가 아이를 중간에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요. 그러나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가운데 쑥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객관적이고 조금은 이성적으로 혹은 조금은 이렇게 감정을 분리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아마 얘기 들으시면서 좀 분명히 궁금하신 게 생겨났을 것 같은데,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또 댓글 제가 읽어보고 답변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영상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, 이 손가락은 뭐에 쓰는 손가락이라고요? 구독과 좋아요. 아시겠죠? 예, 감사합니다.